일토소명 책 속으로 가치와 의미, 재능이 어우러진 참된 일. 문화사학자로 불리는 로먼 크루즈나릭이 자신의 글 매력을 한껏 드러낸 원더박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분더캄머라고 부르는 원더박스는 르네상스 시대의 호기심의 방과 유사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수집가들이 여기저기서 모은 매혹적이고 진귀한 물건들을 전시하는 공간인데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터키에서 만든 미니어처 주판이나 일본에서 건너온 상하 조각 같은 물품이 전시되었고, 집안의 구전 지식과 학식, 취향, 여행 경험 등이 버무려진 보물창고입니다. 낯선 역사에서 발견한 좀 더 괜찮은 삶의 12가지 방식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사랑, 가족, 공감, 일, 돈, 감각, 여행, 창조성, 죽음 방식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이 중에서 4장 일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일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았는가? 영국의 20파운드 지폐의 뒷면에 등장하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핀 공장에서 고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국부론 끝부분에서 스미스는 핀 공장에서 철사를 펴는 일처럼 단순한 작업을 종일 반복하면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분업은 생산성 증가 효과는 있지만 단순 작업을 반복하면 동시에 정신이 둔해지고 섬세한 감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즐거울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찾습니다. 일을 바라보는 이런 극적인 태도의 변화는 물질적인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빈부의 격차는 심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물질적 가치의 탈피가 인간의 중요한 욕구로 인식됩니다. 일만이 아니라 여가와 일의 균형을 추구하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여 개인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가치의 추구는 특히 서구 역사에서 봉사라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강력한 가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중세 기독교 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는 봉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종교를 넘어 일반 사회에도 파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정적 수입이나 승진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가치 속에서 소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내면서도 빅터 프랭클은 강력한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 과제를 실천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생의 소명을 찾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일 속에서 어떻게 참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소명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일단 찾아 자기의 일로 삼으면 핀 공장 노동에서 느끼는 지루함과 정신적 무력감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일을 통해 성장하려면 존중, 즉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수 요건입니다. 일터에서도 이 존중은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조직 문화에 따라 좌우됩니다. 영국의 음료회사 이노센트는 여론조사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 중 하나로 늘 꼽힙니다. 200명 직원의 이직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노센트는 직원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회사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원들과 폭넓게 상의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주말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신혼여행을 가면 추가로 휴가를 주고 개인 발전 기금을 통해 일 외에 관심을 가진 분야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때로 흔치 않은 특이한 직업이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냉동 역학을 공부하다가 시체의 방부 처리를 하는 직업으로 바꾼 사람은 자기 일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망자들을 평화롭고 품위 있고 심지어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면서 가족들이 감사와 존중을 담아 보낸 편지가 상자 가득 있습니다. 둘째, 스페셜리스트인가 제너럴리스트인가? 가치와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고 존중받는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재능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일과 직업에서 재능의 활용과 관련한 중요한 두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하는 소위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넓은 범위를 넘나들며 재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20세기 내내 전문성에 중점을 두어 학교나 직장에서도 스페셜리스트가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노동 분업이라는 유산, 즉 애덤 스미스의 핀 공장의 반복적이며 전문적인 노동 분화가 이런 생각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학계에서도 19세기 독일의 발명품으로 순식간에 유럽과 북아메리카로 퍼진 박사학위 제도가 학문의 엄청난 세분화와 전문화를 부추겼습니다. 물론 이 스페셜리스트의 지향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수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항공 분야 공학자가 되면 더없이 좋은 직업이고 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되면 하는 업무가 제한되며 따분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전문화가 개인의 다양한 능력 개발과 발휘를 막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오히려 제너럴리스트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추구했습니다. 당대의 팔방미인으로 유명했던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작가, 화가, 건축가, 시인, 언어학자, 암호 해석자, 철학자, 음악가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발을 모은 자세로 웬만한 남자 머리 위로 점프할 수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체조 선수로도 손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르던 개가 죽자 진지한 추도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알베르티를 전문성이 없다고 폄하하기는커녕 다재다능한 위인으로 추앙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단테, 미켈란젤로 등도 위대한 제너럴리스트였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전문성 추구가 대세인 시대에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에 정통해야 하는 직업을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직은 예전부터 제너럴리스트들이 진출하는 가장 인기 있는 분야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프톨레마이오스 등을 제자로 두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 형이상학, 시, 연극, 음악, 정치학, 윤리학, 생물학, 동물학 등등 실로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로 초등학교 교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몇 가지 직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수녀원장 빙엔의 힐데가르트는 베네딕트의 수도원을 세우고 존경받는 기독교 신비주의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박물학자, 약초학자, 언어학자, 철학자, 극작가, 시인,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을 보고 포트폴리오 경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발상입니다. 사흘은 회계사, 이틀은 조경업을 할 수 있어 자유롭긴 하지만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변형된 포트폴리오 경력, 즉 동시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시기로 보면 스페셜리스트이지만 전체를 보면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시기입니다. 인생을 한 번 살지만 직업 인생은 순차적으로 여러 번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다른 직업이나 분야의 사고방식을 터득하여 자기 일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직업을 바꾸지 않아도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1931년에 런던 지하철 통신사무소에서 제도공으로 일하던 해리 백은 지하철 노선도가 엄청나게 헷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백은 여가 시간에 틈틈이 전기 회로도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지하철 노선도를 간단한 도표 형태로 다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도 쓰이는 아이콘을 활용한 노선도였습니다. 백이 만든 노선도는 지리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지하철이 멈추고 교차하는 위치는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이미 15세기에 이런 식으로 제너럴리스트가 된 본보기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지적으로 다방면에 통달했던 전문가지만 다른 분야의 지식을 가져와 응용하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빈치의 해부학 지식은 그의 그림에 영향을 주었고 새와 박쥐의 비행 방법을 연구한 것은 하늘을 나는 기계, 즉 비행기 설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타인의 존중을 받게 해주고 각자의 재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일을 잘 찾아야 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두려움과 자신감 결여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9세기의 작가 랄프 waldo 에머슨의 명언을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에 너무 소극적이거나 결벽증을 보이지 마라. 모든 삶은 실험이다. 실험을 많이 할수록 삶은 좋아진다. 엉성한 실험으로 코트에 흙이 묻거나 찢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실패해서 더러운 먼지 속에서 재차 3차 뒹굴면 어떻게 하느냐고, 다시 일어서라. 다음번에는 넘어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테니까.